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전광석화처럼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침에 업무가 개시가 되자마자 9시부터 한덕수 총리의 임시국무회의가 열려서 이제 거부권 제2 요구안 이것이 바로 의결이 됐고, 그게 대통령이 그걸 보자마자 바로 재가를 해서 걸린 시간이 몇십 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지요. 사실 이번에 특검법, 그 중에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왜 정치적 부담이 없겠습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 네 번째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도대체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한 존중심이 이만큼도 없다는 말이냐, 사사건건 다 무시하는 거냐, 이제 이런 공격을 하기 십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특검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냐? 아니, 다른 특검을 몰라라. 대통령이 자기 식구와 관련돼 있으면 더 엄격하게 춘풍추상 뭐 그런 말을 쓴 사람도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상당히 긴 내용이어서 어, 짧게 알기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아봤더니 7가지 명분을 얘기했더라고요.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걸 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나 뭐 정무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7가지 이유, 대통령이 국민께 고하는 제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과 같은 이해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지요. 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2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특검은 여야 합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헌법적 관행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일방 독주를 하고 있죠. 입법 독주,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매우 중대한 그런 수사 활동이 70일 동안, 100일 동안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역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한 것이다. 다음 2번째. 이미 그 관련 사건들은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사건, 이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에 인권이 유린된다. 정치권 생각만 하지 말아라. 이미 거기에는 이미 처벌받고 이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10년형 받아서 3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는 다시 수사를 했어 5년형. 또 나는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으로 5년 살고 있는데 너는 죄 없어 나와. 뭐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야인 수사 이미 다 검찰이 지난 몇 년 동안 저 도이치모터스 3년 수사에 3년 대장동도 3년 수사했어요. 그걸 다시 끄집어 내 가지고 이제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 인권 유린이다. 인권 유린. 첫 번째는 강행 처리. 이번에는 인권 유린. 세 번째는 뭐냐?
총선 기간 동안에 앞으로 90일 동안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선거 공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유권자들께서 밝은 눈을 가지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될 텐데 특검이 발동이 되면 이제 2월부터 특검이 이제 이 구성을 딱 마치고 시작이 되면은 아마 어쩌면 설 연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제 매일같이 뭔가 브리핑을 해서 김건희 여사 헐뜯고 걸고 넘어지고 매일같이 눈만 뜨면 김건희 하루 종일 김건희 하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이 들고 그 앞으로 90일 동안 대장동 특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굴 커피를 타줬느니 말았느니, 뭐 부산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뭐만 했느니 말았느니, 그리고 이미 다 판결 끝나고 있고 수사 다 끝난 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증인들 다시 와라, 참고인 다시 와라, 그때 서류 다시 가지고 와라, 압수수색 다시 한다. 벌집 쑤셔놓을 것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권이 온전히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억 클럽 특검 법안. 이것은 네 번째 명분인데요. 이재명에 대한 방탄 목적이다. 이재명은 지금 일주일에 3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있는데, 그거 병원에서 퇴원하면 이제 재판 다시 받기 시작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뒤집어 놓으면 이재명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거기 이재명 재판 때 그 판사 앞에서 그때 그것은 돈봉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특검한테 가서 보면 특검이 저 이재명 쪽 사람이네. 특검이 민주당 성향이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 내 말을 뒤집어야 되겠군. 흔들리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재명 재판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특검에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막 사건에 관한 진술들이 뒤죽박죽이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 이재명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곧 이재명에 대한 방탄 특검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다. 대장동 재판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본인과 그 사람 가족들의 운명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제대로 진술할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당신 가족들을 말에 특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권을 행사해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야당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재명인 겁니다. 이재명 특검이거든요. 이게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특검 50억 특검은 이재명 특검이에요. 이재명 관련자들 이재명 본인 포함해서 그 사람들 특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거기는 단죄를 받았거나 단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꾸로 뒤집혀지면은 지금까지 단죄받았던 사람은 굴레를 벗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잡혀 들어가겠지.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할 수가 있죠? 자기네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아니 대통령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특검법을 왜 거부하냐고 그러는데 거꾸로 자 묻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재판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특검을 발의할 수 있죠? 그것도 야당 친야 성향의 특검을 임명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키냐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회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이 너무도 뻔히 예상된다. 여섯 번째,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은 두 특검을 거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